내가 듣는 팟캐스트는 일주일 후엔 단 한 개가 될 것이고 정치를 보는 눈은 10배로 날카로워질 것이다. 대한민국 시사정치 팟캐스트는 여의도 없다.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 여의도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의도 없다 11회차 12월 15일 토요일 유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우입니다. 예, 이제 대선이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코앞이네요. 네. 예, 여러분 어떻게 우리 선우 씨는 뭐 지지하는 후보 마음에 정하셨나요? 아우, 네, 정했습니다. 전 부동층 아니에요. 아, 우동생 아니세요? 네. 예.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후보들 공약 또 후보들 검증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저희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는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왜 지지하는지 저희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선우 씨부터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 다니는 23살 박선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합니다. 주변에서는 20대가 이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게 어렵다고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20대도 박근혜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피부색이 어떤가,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이든가,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저에게 잘 대해주면 저도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 넘을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지는 때가 많습니다. 태어난 장소나 살았던 환경 그리고 집안 사정 이런 여러 부분이 알듯 말듯하게 저와 제 친구들의 사고에 언저리 깔려서 그게 장애물이 되어서 저와 제 친구가 정말 터놓고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갈등 때문에 서로 어울리지를 못했고 그것 때문에 갈증을 느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시작됐던 거고 저희는 그것과 함께 자라와서 계속 그것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단순히 소통을 못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하는데 발전에 어려움을 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쾌쾌먹은 감정으로 서로가 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갈증의 시대를 끝내고 우리 모두가 통합된 시대를 새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후보 박근혜 후보를 저는 지지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벌써 겨울이 됐습니다. 추운 바깥 날씨만큼이나 더 추운 사정은 이제 취직을 준비하는 선배들의 입에서 많이 나옵니다. 취직을 준비하는 선배들은 올해만큼 어려운 때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금융회사는 올해 한 명의 신입사원도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어떤 선배는 18군데나 지원서를 넣었는데 단 한 군데도 최종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거고 우리나라 경제도 또한 얼어붙을 거라고 하는 각 신문사의 보도들과 그런 전문가들의 전망밖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사방이 막힌 위기의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저는 저 역시 건설적인 대안을 내어놓는 후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해법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적어도 제 선배들 그리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취직에 짙은 고민이 조금은 옅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두 후보를 언급합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결국 대통령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되면 좋을 것 같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는 누가 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더 중요하고 또 건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전 광화문에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유세전이 있었는데 저는 그 광경을 두 눈에 담고 싶어서 그 자리에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두 후보는 모두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국민이 행복한 5년 그리고 사람이 먼저인 5년을 이야기했습니다. 형언할 수는 없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제 마음에 더 다가온 사람은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모두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어느 한쪽의 의견으로만 이끌어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모두가 같이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우 씨는 그래서 지지를 하는군요. 네. 예, 지금 박선우 씨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 선언문이라 그럴까요? 예,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제 얘기를 어떻게 이제부터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이야기를 실컷 했는데 제 의견에 조금 동의는 하세요? 뭐 저야 박근혜 후보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박선우 씨는 이런 이유에서 박 후보가 좀 더 미래를 생각하고 건설적인 후보라는 점에서 박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9살, 12살 두 딸의 엄마 유경희입니다.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면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아이들만 잘 키워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꿈꾸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박근혜 후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TV를 보면서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근혜 후보는 항상 가방을 본인이 직접 들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여성 정치인이나 유명한 여성 기업인들이 가방 없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서 박근혜 후보처럼 유명한 여성 정치인이 가방을 직접 들고 다니는 것은 좀 의아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한번 의아하게 생각하니까 계속 눈길이 가더군요. 정치를 하면서 박근혜 후보와 독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여러 명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은 몇 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수행하는 비서실장, 비서관 등이 있음에도 항상 가방을 직접 들고 다니셨고 가방 속에서 꼭 수첩을 꺼내 메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항상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정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4.11 총선 때 일이었습니다. 이번 4.11 총선 때 박 후보님이 제 지역인 창동역에 지원 유세를 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박 후보님은 새누리당의 5대 걱정 타파에 대한 공약을 설명하셨는데 그때 박 후보님이 감기가 심하게 걸리셔서 그러신지 5대 공약을 잘 기억을 해내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뒤에 서 있다가 5대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중 한 가지를 저도 잘못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박 후보님이 단호히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사실 사람이 많이 몰린 현장 유세에서 공약 설명 하나 잘못한다고 사실 5개 중에 하나 잘못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박 후보님은 현장에서 아닙니다 라고 단호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은 허튼 말씀은 절대로 안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고 본인이 한 말은 꼭 지키는 신뢰의 정치인이구나 하는 믿음이 커졌습니다. 총선 치르고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확정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 박근혜 후보가 연설을 먼저 하고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를 뜨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행사장 입구 쪽 문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요. 얼마 후 박근혜 후보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연단에서는 다른 분이 연설을 하고 계셨는데 비서실장이나 수행하는 분들이 박근혜 후보한테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시라고 하니까 자리로 들어가서 앉지 않으시고 그분 연설 끝날 때까지 자리에 서서 기다리셨습니다. 본인이 들어가게 되면 카메라나 관중들이 박근혜 후보한테 집중하게 돼서 연설하는 분에게 방해가 된다고 하시면서 연설이 끝날 때까지 계속 옆에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박근혜 후보님처럼 유명한 그런 정치인이 그처럼 권위의식 없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정치인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박근혜 후보가 불통의 이미지라는 것도 그리고 권위적이라는 비난도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정치 공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시점입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가해지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박근혜 후보에게 가해지는 언어 폭력적인 많은 언어 테러를 보면서 저는 박근혜 후보 역시 가부장제 사회에서 고통받는 한 여성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만드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아들, 딸이 자신의 성별을 넘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양성평등입니다. 저는 이 양성평등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며 이 양성평등이라는 시대정신을 가장 잘 실현시킬 수 있는 후보가 바로 박근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12월 19일 꼭 투표하십시오. 박근혜 후보가 열어가는 양성평등의 시대, 저는 꼭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예, 이것이 제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예. 일화가 많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지지하는 후보를 정하셨나요? 만약에 정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얘기가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이 시대의 정말 시대 정신은 무엇이고 어떤 후보가 우리의 5년을 좀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후보인지 이번 기회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꼭 후보자 정하셔서 꼭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월 19일 투표장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투표 중요성에 대해서요. 저도 그거 하니까, 투표 중요성 하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영국의 어떤 시장에서 이 소를 하나 매달아 놓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 소가 몇 킬로그램이나 나가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는데 소가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 그냥 대충 400kg, 500kg 이렇게 맞춘 게 평균을 내보니 그 소의 무게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투표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걸로 바로 이 이야기를 들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 소의 무게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한 것이 결국 그 평균적인 값이 진리에 가깝다는 것. 수많은 우리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진리에 가까운, 더욱더 괜찮은 사람이 뽑힐 거라고 저는 생각이기 때문에 꼭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12월 19일 여러분 지지하는 후보가 꼭 당선되기를 바라면서 12월 19일 꼭 투표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경희, 박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약속도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직과 용기를 보여주는 사람만큼 미래를 맡겨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시사 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